살아있는 한국사 8번째 이야기 독립운동사 상. 씨앗을 뿌린 사람들 저항의 기반을 다지다. 나라가 사라진 날, 그 다음 날 아침,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쌌습니다. 남명조식이 심어놓은 씨앗이 그 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알면 행하라.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 독립운동사 상편에서는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을 봅니다. 기반을 만들고 동포를 품고 세계에 외친 사람들. 독립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쟁취한 것입니다. 1910년 8월 30일 저항의 첫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종종 화려한 날이 아닙니다. 1910년 8월 30일 그날 새벽. 서울 어느 집에서 한 선비가 유서를 썼습니다. 황현, 조선의 마지막 선비. 절명시 4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는데 무궁화 온 세상이 이미 망해버렸구나. 가을 등불 아래서 책 덮고 지난 역사 생각하니 글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도리어 어렵구나. 그는 붓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같은 날 서울 명동의 한대저택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회영, 조선 최고 명문 가문, 그와 5 형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살 수 없다. 가서 싸우자.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당시 돈으로 40만 원,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 60여 명의 가족과 함께 겨울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목적은 하나, 독립군을 키울 학교를 만드는 것.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역사의 진짜 시작입니다.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의 요람. 1911년 만주 서간도 류허연 삼원보, 이회영이 심혈을 기울여 하나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처음엔 천막이었습니다. 겨울엔 영하 30도,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전략, 전술, 사격, 그리고 역사. 교관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어떻게 싸웠는지, 동학 농민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안다. 남명의 가르침이 350년의 세월의 강을 타고 만주 벌판의 교실에 살아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이 3,500명 이상이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핵심 간부들, 이들 중 상당수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1932년 이회영은 여순 감옥에서 고문으로 순국했습니다. 나이 71.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역사는 영웅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씨앗은 살아있었습니다. 최재영 연해주의 패치카. 1869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9살의 소년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굶주림을 피해 연해주 포시에트. 이 소년의 이름이 훗날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최재형,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었습니까? 9살의 혼자 된 소년이 포시에트 선착장에서 러시아 선원들에게 발탁되었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견습 수부, 통역원, 무역업, 군수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최재형은 한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덕분에 연해주 연추의 한국인 사회에서 도원으로 선출될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서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한인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굶주린 동포들을 먹였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댔습니다. 연해주 동포들이 그를 부른 별명 패치카, 러시아식 난로. 추운 겨울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는 난로,
이름 없는 동포들에게 최재형의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로 조선의 국군이 위태롭던 시기인 1906년 최재형은 연해주 남부에서 최초의 의병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사업가였던 그가 총을 들었습니다. 의병 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이범윤 등과 연합해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던 대동공보를 인수해 재발행하며 격렬한 논조로 일본 제국을 비판하고 한인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신문이 독립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사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안중근 하얼빈의 세발. 1907년 한 청년이 연해주 연초에 나타났습니다. 안중근, 황해도 해주 출신 천주교 신자. 학교를 세우고 애국계몽 운동을 하다가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 그가 최재형을 찾아왔습니다. 최재형은 안중근을 품었습니다. 대동공보 기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동의회는 1908년 4월 연해주 연추에 있는 최재형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최재형은 동의회 군자금으로 13,000루블의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최재형이 군자금을 댔습니다. 안중근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1909년 가을, 안중근은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 최재형의 집에 머물면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안중근이 썼던 최신형 총도 최재형이 준 것이며 저격을 위한 정보와 자금 또한 제공했습니다. 최재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러나 막지 않았습니다. 알면 행해야 한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만주 하얼빈역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의 원흉 초대 조선 통감. 안중근이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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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그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법정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사살한 것이다. 이것은 암살이 아니라 전쟁 행위다.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한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며 절대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토의 15가지 죄를 열거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양평화론. 일본, 조선, 중국이 서로 침략하지 않고 함께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공동의 평화은행을 만들고 공동의 군대를 만들고 세 나라가 연대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독립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동아시아가 지금도 추구하는 평화와 연대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중근이 서문과 전감을 쓴 직후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집행해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 31. 죽기 전 그가 남긴 글씨. 위국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안중근이 처형된 소식을 들은 최재형. 최재형은 안중근 의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감을 느껴 안중근 의사의 부인과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최재형이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총소리가 증명한 것. 최재형이 기른 의병들, 신흥무관학교가 키운 독립군들. 그들이 1920년 만주에서 역사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홍범도.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 추격대를 봉오동 계곡으로 유인했습니다. 매복, 기습, 일본군 157명 사망. 독립군은 오합지졸이라는 일본의 선전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김좌진 10일 전투. 일본군 1200명 이상 사망.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그러나 이 승리 이후 간도 참변. 일제는 만주 한인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홍범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 백성이 저렇게 죽었으니
이것이 승리인가? 전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승리도 비극을 품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200만의 함성 1919년 3월 1일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만세 소리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유관순 16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19의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 제암리 학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34번째 사람, 이 함성이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클로징.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회영이 강을 건넜습니다. 최재형이 동포를 품었습니다. 안중근이 세계에 외쳤습니다. 홍범도와 김좌진이 싸웠습니다. 200만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심은 씨앗이 세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상하이에, 파리에, 하와이에, 모스크바에, 예난에 독립운동사 하편에서는 그 씨앗이 어떻게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웠는지를 봅니다.